죽음의 강의 전설. 저승강을 건너는 꿈을 꾸면 반드시 죽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름부터 불길한 사강리는 전설 속 저승강이 흐르는 마을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강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꺼렸고 그곳에서 일어난 죽음들을 하나같이 강의 저주로 치부했다. 마을 장터 한쪽 사람들은 최근 강 너머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또 젊은 청년이 강 너머에서 죽었다며 꿈속에서 강을 건넜다고 했다지. 윤택인의 둘째 아들이래. 그날 저녁에 그 꿈을 꾸고선 다음 날 아침 강가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더라. 저주받은 강이라더니 정말 무섭다. 이야기를 듣던 강우는 코웃음을 치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꿈 때문에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죠. 내가 저승강의 꿈을 꾸어도 그런 말이 나올지 두고 보자. 친구들의 말에 강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좋아. 내가 그런 꿈을 꾸고도 멀쩡하면 전설이 엉터리라는 걸 증명하겠어. 하지만 농담처럼 던진 그의 말에 장터 한편에서 한 할머니가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마라. 저 강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내가 꿈에서 강을 보게 된다면 절대 건너지 마라. 강우는 할머니의 경고를 농담처럼 넘겼다. 걱정 마세요. 저는 강도 꿈도 무섭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은 불안함과 무언가를 아는 듯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강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강우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전히 장터에서 들은 전설 이야기를 떠올렸다. 죽음의 강이라니 말도 안 돼. 저런 걸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 강우는 자신이 낯선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온통 안개로 가득한 강은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묘한 부름이 들려왔다. 건너와 강우야. 어서 이리 와. 강우는 자신도 모르게 강가로 다가갔다. 발끝은 차가운 물에 닿았고 물살은 잔잔했지만 어딘가 그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돌아보았다. 흰옷을 입은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가지 마세요. 강우 씨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강우는 여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다. 누구세요? 왜 저를 막는 거죠? 하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단단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 강을 건너는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돌아가세요. 강우는 그녀의 말을 듣기도 전에 다시 강 쪽으로 시선이 끌렸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서 와. 내가 와야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강우는 그 목소리에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느꼈고 순간 눈앞이 하얗게 빛나며 꿈이 끝났다. 강우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꿈속의 강과 목소리는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강우는 자신이 저승강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꿈속의 강. 강우는 꿈에서 깬 후에도 불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어젯밤의 꿈은 현실처럼 생생했다. 강가에 짙은 안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간절히 자신을 막으려던 여인의 모습까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냥 이상한 꿈이겠지. 전설 같은 걸 믿을 수는 없잖아. 강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준비했다. 그러나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강우야,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아니에요.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강우는 망설이다가 어젯밤의 꿈 이야기를 꺼냈다. 어젯밤에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강가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는데 절대 강을 건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다. 강이라니 그게 무슨 꿈이냐? 너도 저승강을 본 거야? 아니요. 그냥 평범한 강 같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우야, 이 마을에서 강이 꿈에 나오는 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야. 너도 장난처럼 여기다가 큰일 당하지 말고 그런 꿈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어머니의 태도는 단호했다. 강우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두려움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강우는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에도 그는 낯익은 강가에 서 있었다. 강은 고요했고 물결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알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건너와 강우야. 기다리고 있어. 강우는 다시 자신도 모르게 강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물이 발끝에 닿자 차갑지만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흰옷을 입고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가지 마세요.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어요. 당신은 누구죠? 왜 계속 나를 막으려는 겁니까? 여인은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 강을 건너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 너머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그건 뭐죠? 그건 당신을 속이는 소리일 뿐이에요. 당신이 강을 건너기를 기다리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강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욱 강우를 끌어당겼다. 어서 와. 내가 와야 끝낼 수 있어. 강우는 여인을 바라보며 갈등에 빠졌다. 그녀의 간절한 말에도 불구하고 강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강우는 다시 꿈에서 깨어났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뭐야, 이게 대체 뭐지? 왜 똑같은 꿈을 꾸는 거야?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강우는 자신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2번이나 반복된 꿈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 강우는 마침내 마음속에서 결심했다. 이 전설이 진짜인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강의 전설을 파헤치다. 강우는 연속된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꿈속의 강 너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여인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저승강의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연장자 중 한 명인 최영감은 저승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유명했다. 강우가 그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꺼내자 최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도 그 강을 꿈에서 봤구나. 그럼 이제 조심해야 할게요. 영감님, 그 강이 정말 사람을 죽음으로 이끕니까? 전설이 진짜인가요? 최영감은 담배를 피우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저승강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그 강은 마을 사람들의 생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로 여겨져 왔지. 그 강에서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야.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강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건가요? 최영감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사강리에서는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다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고 가족들이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채 지켜봐야 했다.
이후 이 강은 저승으로 가는 길로 불리게 되었고 강을 건넌 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최영감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강에서 죽은 이들의 영혼이 아직도 강 주변을 떠도는 게야. 그래서 꿈속에서 강을 보게 되는 거지. 강 너머에서 부르는 목소리도 다 그놈들이야. 너를 끌어들이려는 거라고. 그럼 꿈속의 그 여자는요? 강을 건너지 말라고 했던 그 여인은 뭐죠?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그 영혼들 중에서 너를 지키고 싶어 하는 누군가일지도 몰라. 최영감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강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꿈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와 강을 막으려 했던 여인의 모습이 얽히며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강 너머의 목소리가 나를 속이는 거라면 왜 그렇게 익숙하게 들렸던 거지? 그리고 그 여자는 왜 나를 지키려는 거지? 강우는 혼잣말로 결심했다. 이 전설의 진실이 무엇이든 강에 얽힌 비밀을 밝혀야겠어.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날 밤 강우는 다시 꿈속에서 강과 마주할 준비를 하며 침대에 누웠다. 그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그의 운명을 이끌고 있었다. 사생과 사의 경계. 그날 밤 강우는 다시 꿈속에서 강가에 서 있었다. 물안개는 더욱 짙어져 강 너머를 거의 볼 수 없었고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강우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강우야, 어서 와. 내가 와야 끝낼 수 있어.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알 수 없는 위압감을 품고 있었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강가 쪽으로 다가갔다. 그의 발끝은 이미 물에 닿아 있었고 강물은 차갑고 무거운 기운으로 그를 끌어당기려는 듯했다. 그 순간 강우의 앞에 다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비장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가지 마세요.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강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간절함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왜 자꾸 막는 겁니까? 저 강 너머에는 무엇이 있죠? 그곳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진실이 없습니다. 당신이 듣는 목소리는 거짓이에요. 당신을 저주에 빠뜨리려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강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강우야, 나를 믿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강우는 목소리와 여인의 경고 사이에서 갈등했다. 만약 강 너머에 진실이 있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강우 씨, 그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강우는 강가에 무릎을 꿇고 물에 손을 뻗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를 강 너머로 이끄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안개 너머에서 형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우야, 이리 와. 내가 와야 내가 여길 떠날 수 있어. 그 형체는 그의 기억 속에서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어릴 적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강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인가요? 그러나 여인은 더 단호하게 외쳤다. 그건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망령일 뿐이에요. 믿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게 익숙한데 그게 가짜일 리가 없잖아요. 강우 씨, 강을 건너면 이 세계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듣고 있는 건 환상일 뿐입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가를 짚으며 일어섰다. 강 너머로 다가가는 목소리는 더욱 그를 유혹했고 여인은 그의 팔을 붙잡아 막으려 했다. 강우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 강은 진실이 아닌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그 대가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맞다면 이 강 너머에서 진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우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강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차가운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그의 몸을 감싸며 당기기 시작했다. 강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강 너머에서 형체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익숙한 얼굴과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기괴한 웃음을 띤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와.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너도 여기에 묵히게 될 거야. 강우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았다. 강물은 급격히 거세지며 그를 삼키기 시작했고 여인의 울부짖음은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졌다. 죽음의 강을 건너다. 강우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몸을 떨며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강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를 부르며 점점 더 강렬해졌다. 어서 와. 내가 와야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그 목소리는 마치 최면처럼 강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이미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갔고 물은 그의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강 너머의 형체를 가리기 시작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강 너머에서 나타난 형체는 강우의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고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번졌고 목소리도 점점 차가워졌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제 내 차례야. 강우는 이상함을 느끼고 물속에서 몸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강물은 그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물살은 점점 거세졌고 그의 몸을 깊은 강 아래로 끌어당기려 했다. 그 순간 강가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우 씨, 돌아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강우는 몸부림치며 돌아가려고 했지만 강물은 그의 발목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강 너머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한 형체는 이제 웃음을 멈추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를 압박했다. 돌아갈 수 없다. 너는 이미 선택을 했어. 이 강은 너의 생명을 삼킬 것이다. 강우는 숨이 막혀왔다. 강물 속에서 몸을 뻗어 발버둥쳤지만 그를 휘감는 물살은 점점 강해졌고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다. 강우는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전혀 다른 공간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주변은 안개로 가득했고 강 너머에는 수많은 형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희미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손을 뻗고 있었다. 여긴 어디지? 강우는 자신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그는 이미 강을 건넜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도착한 것이었다. 강 너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선택을 했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 강에 묵힐 것이다. 이곳은 죽은 자들의 길목이자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다. 강우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우의 모습은 마을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저승강의 전설을 무시하다 결국 강 너머로 사라졌다고 믿었다. 전설은 여전히 이어졌고 저승강은 또 다른 희생자를 기다리며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죽음의 강을 건너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강우의 선택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이라면 강을 건너셨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